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이제 경제 정책, 그리고 중국의 경제 정책,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시진핑 정부의 경제 정책은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들 모두 함께 잘 살자는 정책입니다. 그 슬로건만 보면 엄청 좋은 정책이죠. 근데 이제 재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그 효율보다는 공평을 강조하는 정책이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 모두 잘 살자는 거는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면 국민들 모두 골고루 나누어 가지자라는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이죠. 그 결과 이제 흥다 사건도 이제 발생했는데, 물론 이제 흥다 사건이 규제 정책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그 부동산 시장 그 부양책을,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써 왔는데, 그것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빈집이 6,500만 채고 건설 중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뭐 9천만 채, 1억 채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어떤 뭐 아까 공동부유 정책하고 관계없이 부동산 시장은 위기에 직면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외수업 금지 정책, 원래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본격화된 그 빈부 격차 축소 내지 또 인구 증가를 좀 자극하기 위한 정책일 수도 있죠. 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이제 기부금 부과.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뭐 국민들 함께 잘 살자는 정책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빅테크 규제는 안보 차원에서 접근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그 공동부유론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시진핑 정부의 정책인데 기업 활동을 이제 제한하는 그런 정책인 것만은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중요할 건데, 뭐 미국이나 우리 뭐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는 기업의 생산 원가가 상승하면 소비자한테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죠.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인데, 공산주의는 성격이 이제 또 이 부분을 기업이 떠안아야 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증가시키는 것을 가능한 억제하는 정책이니까 결국 상장기업 영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뭐 악재인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의 정권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중국 증시에 투자하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이걸 과연 몰라서일까요?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이 겉으로 보면 함께 잘 사는 거니까 정시의 호재처럼 생각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부동산 시장 규제라든지 과외수업 금지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과외수업 금지고 하는 것들인데, 그 다음에 알리바바에 대한 기부금 부과라든지, 그 다음에 도매 물가 상승을 소비자한테 증가시키는 억제하는 정책, 이것이 과연 그 기업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왜 그것을 몰랐을까요 또? 그런데 경제학자들이나 정권 전문가들은 3월 경에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락했다는 거죠.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악화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장성만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상장 영업 실적은 이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은 거죠. 뭐 지금 현재 우리 정권 전문가들 다수가 성장성만 강조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지요. 그렇다면 이거는 고의는 아니라고 본다면, 그러면 주가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의 정책과 중국의 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동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엄청난 충격을 받으니까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이 조금 비추어지는 것 같아요. 지준율 인하하고 또 질서에 있는 흥다 사건 처리 이런 것을 보면 또 그럴듯한데 기본 골격은 또 변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공동부유론이라든지 그다음 공산주의 철학. 공산주의 철학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기업한테는 불리한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는 얘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미국의 경제 정책은 어떤 것이냐? 결국 정리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 발전이 1차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이 성장 발전하면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또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거죠. 조세 수입을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면 조세 수입이 증가하고 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조세 수입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이제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이제 재정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죠. 3월부터도 또 미국은 구체적으로 하면 연 2, 3% 정도 물가 상승을 오히려 유도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그 물가 상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죠. 근데 대부분이 경제 패널들이나 정권 전문가들은 연준이 뭔가를 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왜 하지 않는지 또 기준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문제니까 기준금리 인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제 재정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또 물가가 오를 적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공급망 부족이 있다 하는 건 다 알았단 말이죠. 3월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 같은 거. 근데 올해 같은 물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 또는 공급망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재정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 상장기업 매출액도 증가하고 쉽게 하면 성장률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영업실적도 좋아진다는 것은 3월부터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제대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미국 정신은 매력적이죠. 올 3월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익 교수, 안유아 교수 대부분이 올 3월에 미국 정신은 부정적, 중국 정신은 긍정적이었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이런 것을 몰랐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고의적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거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고의적이었다라는 얘기는 납득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경제학자인데 더군다나 정권시장에 근무해본 경력을 다 가진 사람 또 안유아 교수 같은 분은 금융학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금융학에서 크게 보면 은행과 정권인데 쉽게 하면 대출과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인데 이걸 모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지식의 사각지대가 있다든지 아니면 응용 능력이 없는 분들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국채 발행을 통해서 가계를 지원했으니 그것도 결국은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업 성장 발전을 도모하면서 또 일자리 창출 정책이죠. 또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인프라 확충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정책, 그러니까 도로 건설, 전기 자동차 관련 시설 확충, 그러니까 충전소 같은 거, 그죠? 그런 시설 확충, 또 반도체 생산 시설 확충, 이것들 역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자리 만드니까 결국은 기업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죠. 당연히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 실적이 개선되니까 주식시장의 호재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국은 시진핑 정부 정책은 기업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잘 살자는 정책이니까 기업에는 악재지요. 상장기업 영업실적의 악재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악재지요. 그런데 왜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과 정권 전문가들은 지난 3월부터 중국 증시에 투자하라고 했는지 이해는 포유 환율연구소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미국은 또 왜 미국 증시가 올 3월경에 불안하다고 얘기한 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장기업 매출액과 영업실적이 증가하면 더군다나 정부가 물가 상승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까지 보였으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면서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 인상을 가지고 미국 주가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 그러면 테이퍼링은 뭐고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금리 범위 내에서 인상하느냐 아니면 시장금리를 넘어서 가지고 인상하는가가 중요할 건데 정부의 하는 역할이나 경제정책 방향으로 봐가지고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준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 과연 악재일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정권 전문가들의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아니면 정책과 기업 이익과 그 다음에 주식시장 여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결국 내년에도 이 정책은 똑같을 테니까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하면 지나치게 상승한 주가는 조정은 있겠죠. 그 정도의 아까 문제이지 결국 이게 기준금리 인상의 문제이고 테이퍼링의 문제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또 주가는 올라가기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2022년 미국 증시는 양극화, 그러니까 가치주와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주의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그동안 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여하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